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재벌가 사모님에 가면 제가 아주 잔인하고 우월하게 벗겨내 드릴 테니까요.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내민 것은 손등이 아니라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엄마, 20년 전 7살이었던 저를 비 오는 터미널에 버리고 재벌가 사모님 자리를 찾아 떠나실 때 당신은 제 이름 석자조차 잊으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병든 몸으로 나타나 제 간을 내놓으라고요? 당신의 그 고귀한 재벌가 시댁 식구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이 천박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를 납치하듯 병실로 끌고 오신 당신의 그 뻔뻔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요, 효도해 드릴게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간 기꺼이 떼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 몸속의 장기가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당신의 그 가짜 화려함을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독이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재벌가 사모님에 가면 제가 아주 잔인하고 우아하게 벗겨내 드릴 테니까요. 은수는 차가운 수술실 대기석에 앉아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서. 그 위에는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친엄마, 아니 지금은 국내 최대 IT 기업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된 오혜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숙은 세련된 환자복을 입고서도 오만함을 잃지 않은 채 은수를 쏘아 붙였습니다. 은수야, 길게 말 안 할게. 너 지금 사는 옥탑방 보증금도 못 내서 허덕인다며. 이 수술만 해주면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랑 평생 먹고 살 돈 줄게. 어차피 넌 내 딸이잖아. 딸이 엄마 살리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은수는 실소했습니다. 20년 전 혜숙은 야망을 위해 은수를 버렸습니다. 은수는 보육원을 전전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지금은 낮에는 서점 직원으로 밤에는 대리 기사로 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수 앞에 혜숙은 사과 한마디 없이 나타나 간을 요구한 것입니다. 혜숙은 재벌가 시댁에 자신이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제 신부전과 간경화가 겹쳐 생명이 위독해지자 비밀리에 은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은수의 말에 혜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건, 그래 뭔데? 돈보다 더 큰 걸 원하니? 은수는 혜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저를 진성그룹의 막내딸로 입적시켜 주세요. 대외적으로는 당신이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딸이라고 발표하시고요. 제 존재를 당신의 그 완벽한 가문의 오점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혜숙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너 미쳤니?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이 알면 난 쫓겨나. 하지만 혜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간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었고 적합 판정을 받은 기증자는 오직 은수뿐이었습니다. 혜숙의 남편인 진성그룹 최 회장은 혜숙의 과거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아내가 기적적으로 기증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은수를 은인의 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혜숙은 은수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일단 살고 봐야지. 수술 끝나고 입적 절차 밟아줄게. 대신 그 전까지는 입 다물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은수의 간 일부가 혜숙의 몸으로 이식되었고 혜숙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퇴원날 은수는 혜숙의 약속대로 진성그룹의 대저택으로 입성했습니다. 혜숙은 남편과 시어머니인 노 여사에게 은수를 보육원 후원 사업을 하다가 찾은 내 친한 동생의 딸인데 부모를 잃고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양녀로 삼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노 여사의 손을 잡으며 폭탄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께 간을 기증해드린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흐르고 혜숙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최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은수 양. 은수는 혜숙을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아직 말씀 안 하셨나요? 제가 바로 어머니가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친딸이잖아요. 비밀은 덮어둘 때 힘을 발휘하지만 폭로될 때 파멸을 부릅니다. 혜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경련을 일으켰고 노 여사는 지팡이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오혜숙,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애 딸린 미혼모였다는 거냐? 은수는 미리 준비해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20년 전 혜숙이 자신을 버렸던 터미널의 CCTV 복원 사진 당시 관리인이 간직했던 것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혜숙이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비참한 모습과 은수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엄마, 이제 시작이야 라고 귓속말을 하는 소름 돋는 반전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은수가 진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흔들며 혜숙을 서서히 미쳐가게 만드는 이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숙은 바닥에 엎드려 노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노 여사는 혜숙의 얼굴에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천박한 것, 감히 우리 진성 가문을 속이고 들어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때 은수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를 내쫓으시면 곤란해요. 제 간이 지금 어머니 몸속에 있잖아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몸이 망가지면 제 정성스러운 기증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면 진성그룹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재벌가 사모님의 숨겨진 딸과 비정한 유기 사건. 참 좋은 기사거리죠. 최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수는 이제 이 집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혜숙은 파문당하지 않기 위해 은수의 눈치를 보는 노의 신세가 되었고 노 여사는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억지로 은수를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수는 혜숙의 화려한 드레스룸을 차지하고 그녀가 아끼던 보석들을 하나둘씩 걸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울 좀 봐요. 당신 몸속에서 내 간이 뛰고 있잖아요. 이제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 당신이 나를 버린 그 20년, 이제 하루하루 이 집에서 피눈물로 갚아줄게. 혜숙은 자신의 몸속에 은수의 장기가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은수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안에서 감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숙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은수의 환청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추워. 터미널은 너무 추워. 혜숙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장 잔인한 효도는 부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할 지옥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은수는 이제 혜숙이 그토록 아끼던 친아들 혜숙이 재벌가에서 낳은 아들 민석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방황을 부추기고 그가 마약과 도박에 손을 대게 만들어 혜숙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릴 계획입니다. 혜숙은 아들을 살려달라며 은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은수는 차갑게 비웃습니다. 나도 그때 살려달라고 했잖아, 엄마.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혜숙이 아들의 타락에 실성하여 스스로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발광 장면과 은수가 진성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며 시어머니 노 여사를 포섭하는 소름 돋는 이 편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버려진 딸의 잔혹한 복수극, 그 화끈한 전개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은수는 혜숙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먹는 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면역 억제제 잘 챙겨 먹어야지. 그래야 내 간이 당신 몸을 거부하지 않지. 아,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내가 준 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 증오가 섞여 있거든. 혜숙은 약통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수의 복수는 이제 가문을 넘어 기업 전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숙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자금, 세탁 내역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혜숙은 이제 은수의 손바닥 안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20년 전에 비 내리는 터미널, 그곳에서 시작된 눈물은 이제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해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기의 반격 엄마의 몸을 잠식하는 증오의 세포. 엄마, 요즘 밤마다 오른쪽 옆구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숨을 쉴 때마다 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까요? 당신 몸속에 자리 잡은 제 간이 당신의 그 더러운 피를 걸러내길 거부하고 있나 봅니다. 20년 전 저를 버린 그날의 기억이 제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몸이 제 장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나요? 이제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을 살리고 있는 건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딸의 살점이며 그 살점이 이제 당신의 신경계를 하나씩 마비시키며 당신을 서서히 미쳐가게 만들 거라는 사실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효도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제 장기에 지배당하며 사는 기분. 어떠신가요? 혜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부위는 겉보기에 깨끗하게 아물었지만 이상하게도 간이 위치한 부위가 수시로 박동하며 기분 나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황달 기운이 도는 듯 누렇게 변해 있었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혜숙이 진성그룹의 전담 주치의를 불렀지만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수술 후 겪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혜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은수가 자신에게 논보이지 않는 저주라는 것을요. 은수는 혜숙의 화려한 침실에 유유히 들어와 혜숙이 먹어야 할 면역 억제제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내 간이 당신 몸을 찢고 나올지도 몰라요. 내 세포들이 당신 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혜숙은 은수의 손을 쳐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약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몸이 이 모양이야?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갉아먹는 것 같단 말이야.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알약을 구두굽으로 치시기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약에 무슨 짓을 하긴요. 저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간을 떼어줬을 뿐이에요. 다만 그 간이 당신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된 것뿐이죠. 당신이 나를 버린 터미널의 그 빗물처럼 이제 내 피가 당신의 온몸을 적시고 있네요. 은수의 복수는 혜숙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혜숙의 유일한 희망이자 진성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애지중지 키워진 아들 민석에게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민석은 겉으로는 반듯한 재벌 3세였지만 사실 혜숙의 과도한 압박과 집안의 냉대 속에서 마약과 도박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혜숙은 이 사실이 시어머니 노 여사의 귀에 들어갈까봐 수십억 원을 써가며 입을 막아왔습니다. 은수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드나드는 강남의 비밀 클럽 에덴의 실소유주를 매수하여 민석에게 접근했습니다. 은수는 민석에게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신종 약물을 건넸습니다. 민석아, 내 엄마가 너를 숨 막히게 하지. 이거 한번 해봐.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질 거야. 민석은 그것이 자신의 이복 누나가 건네는 파멸의 닷줄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물었습니다. 민석의 탈선이 심해질수록 혜숙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민석의 비행이 드러나는 날에는 혜숙은 가문에서 영구 제명될 것이 뻔했습니다. 혜숙은 결국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야, 제발. 민석이는 건드리지 마. 걔는 내 동생이잖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진 집은 다 줄게. 민석이만 살려줘. 은수는 혜숙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동생, 내가 비 오는 날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곰팡이 핀 빵을 먹을 때 이 애는 금수저 물고 비단 이불 덮고 잤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얻은 그 풍요를 누린 게 바로 이 아이의 죗값이야. 당신 아들이 약에 취해 길바닥을 구를 때 당신은 내 간을 품고 우아하게 사모님 소리나 듣고 있어. 그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림 아니었어. 은수의 냉혹한 선언에 혜숙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택 거실에서 노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환각 상태로 귀가하여 거실에 고가 도자기들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약했니? 노 여사의 지팡이가 민석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혜숙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갔지만 이미 거실에는 은수가 미리 제보한 경찰들과 기자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후계자 대저택에서 마약 난동 중 긴급 체포.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혜숙의 파멸을 알리는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은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법입니다. 혜숙은 아들을 감싸려다 함께 연행될 위기에 처했고 최 회장은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 은수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해다오. 이제 믿을 건 너뿐이다. 은수는 최 회장의 무한한 신뢰를 얻으며 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혜숙은 병든 몸으로 아들의 구속 소식을 TV로 지켜보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혜숙이 병실 벽에 손톱으로 내 몸에서 이거 꺼내줘라고 피로 적으며 발광하는 소름 돋는 장면과 은수가 혜숙의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 노 여사까지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압도적인 반전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은수가 진성그룹의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하여 혜숙의 존재를 말살해버리는 3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혜숙은 결국 이식 후 거부 반응에 의한 정신착란이라는 진단을 받고 진성그룹 산하의 폐쇄병동에 경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수가 설계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혜숙의 육체는 시시각각 망가져갔습니다. 은수의 간이 마치 독소를 내뿜는 것처럼 혜숙의 피부는 거뭇하게 변했고 극심한 가려움증에 밤마다 자신의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혜숙은 매일같이 주치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 간 좀 빼주세요. 은수가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은수는 이미 주치의의 약점을 쥐고 그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혜숙의 면회를 갈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던 백합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엄마, 꽃향기 좋죠. 그런데 백합은 무덤에나 어울리는 꽃이잖아요. 당신이 버린 내 어린 시절도 이 꽃처럼 시들어버렸는데 당신만 이렇게 살아있는 건 반칙이죠. 은수는 혜숙의 산소호흡기 줄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숙은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떴지만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혜숙의 의식은 명료했지만 은수의 장기가 그녀의 근육과 신경을 하나씩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은수는 혜숙이 20년 동안 세탁해온
비자금 500억 원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 돈은 해숙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해외 차명 계좌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돈을 전부 인출하여 해숙의 이름으로 전국 미혼모 보호 재단에 기부해버렸습니다. 엄마, 당신 돈으로 당신 같은 여자들이 버린 아이들을 살리기로 했어요. 어때요? 정말 보람찬 효도죠. 해숙은 기사 내용을 접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모은 돈이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과거를 치유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 해숙과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 가문에 이런 수치를 안겨주다니. 오해숙, 당신은 이제 끝이야. 최 회장은 은수를 자신의 호적에 정식으로 올리고 그녀를 진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선포했습니다. 은수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태양이 되었고 해숙은 그 태양 아래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잡초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숙은 이제 재벌가 사모님이 아닌 추악한 비밀을 가진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은수는 이제 해숙의 면역 억제제를 가장 독한 것으로 교체하여 그녀가 죽지도 못한 채 끝없는 통증 속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은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출소한 민석이 엄마를 원망하며 해숙의 산소호흡기를 직접 떼어버리려 하는 비극적인 3편과 은수가 해숙에게 마지막 장기 기증으로 그녀의 눈과 심장까지 요구하는 잔혹한 4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수는 해숙의 병실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 차가운 터미널에서 느꼈던 고독이 이제는 해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해숙의 침대 옆에 노인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해숙이 은수를 버릴 때 은수의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곰 인형이었습니다. 엄마, 기억나? 이 인형만 있으면 금방 돌아온다고 했잖아. 나 20년 기다렸어. 이제 당신이 기다릴 차례야. 내가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아니, 당신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내 간이 당신을 살려두는 그날까지. 은수는 인형의 목을 비틀어 해숙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고인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수의 복수는 이제 가문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버려진 딸이 찌른 비수는 이제 진성 가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고 그 손잡이를 쥔 은수의 손은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핏줄의 심판 재벌가를 삼킨 버려진 딸의 여왕 즉위시. 엄마, 당신이 그토록 오르고 싶어 했던 이 진성그룹 회장실 의자가 생각보다 참 차갑네요. 당신은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저를 빗속에 버렸고 전 남편의 목숨줄까지 담보로 잡았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 이 의자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오물처럼 취급했던 저 한은수입니다. 당신 몸속에서 제 간이 당신의 생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동안 저는 당신이 일궈낸 이 가짜 왕국을 하나씩 무너뜨려 제 발 아래 두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제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당신이 낳은 그 금쪽 같은 아들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돈을 요구하는 괴물이 되었죠. 엄마, 이게 바로 당신이 가르쳐준 핏줄의 가치인가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제 간을 품고 있는 한, 전 당신을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영광을 평생토록 온몸으로 누리게 해드릴게요.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날, 은수는 단아한 백색 수트를 입고 수천 명의 주주 앞에 섰습니다. 최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은수를 차기 회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옥탑방 서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진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권력자였습니다. 은수가 단상에 올라 수락 연설을 하는 동안 주 총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혜숙이 정신병동에서 발광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물론 은수가 어머니의 쾌차를 비는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혜숙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민석은 혜숙의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이미 마약 금단 현상과 도박 빚 독촉에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엄마, 돈 내놔. 은수 누나가 엄마 계좌에 비자금 더 숨겨져 있다고 했어. 빨리 안 불어. 민석은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혜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혜숙은 마비된 혀로 석아 라고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석의 눈에는 엄마가 아니라 오직 돈줄만 보였습니다. 은수가 미리 민석의 귀에 어머니가 너 몰래 해외에 유산을 더 숨겨두셨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두었기 때문입니다. 혜숙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던 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마로 변한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는 병실 CC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기분이 어때요? 당신이 나를 버릴 때 내 심장이 딱 그랬거든요. 은수는 비서를 시켜 민석에게 고리대금업자들을 붙였습니다. 민석은 이제 혜숙의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채권자들의 협박 속에 엄마의 장기 매매 서류에까지 지장을 찍으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수의 다음 타깃은 시어머니 노 여사였습니다. 노 여사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혜숙을 증오했지만 은수 또한 출신이 불분명하다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노 여사가 평생 숨겨온 진성그룹 창업 당시의 대규모 분식 회계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가 세상에 나오면 진성그룹은 공중분해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은퇴하시고 제 지지 기반이 되어주신다면 이 서류는 영원히 제 금고 속에 잠들 겁니다. 노 여사는 은수의 서늘한 기세와 완벽한 증거 앞에 눌려 결국 자신의 모든 지분을 은수에게 양도하고 시골 별장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세상을 통째로 빼앗아 자신의 영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수는 이제 진성 가문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혜숙은 이제 병실 안에서 아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핍박당하고 은수가 매일 아침 비서를 통해 보내주는 성공한 딸의 뉴스를 강제로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혜숙의 몸은 은수의 간을 거부하며 온몸에 검은 반점이 피어올랐지만 은수는 전담 의료진을 동원해 그녀의 심장만은 강제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민석이 엄마의 지장을 강제로 찍어 사채 빚을 갚으려다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장면과 은수가 혜숙에게 당신이 죽인 아빠의 무덤으로 가자며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소름 돋는 에필로그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은수가 혜숙을 평생 무연고 병동에 가두어 버리는 사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수는 혜숙을 휠체어에 태우고 자신의 친부, 즉 혜숙이 보험금을 위해 사고사로 위장해 죽였던 남자의 낡은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혜숙은 말 한마디 못한 채 휠체어에 묶여 벌벌 떨었습니다. 은수는 무덤 앞에 혜숙을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대요. 당신이 준 그 더러운 돈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전해드렸어요. 아빠는 좋아하시던데요. 당신이 내 간을 품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있는 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제사상이라고. 혜숙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은수는 그녀의 턱을 강제로 고정시켰습니다. 똑똑히 봐요. 당신이 버린 것들이
당신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순간 혜숙의 옆구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은수의 간이 마치 혜숙의 장기를 안쪽에서부터 움켜쥐는 듯한 경련이었습니다. 혜숙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엎어진 혜숙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초렸습니다. 아프죠? 그게 바로 당신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간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죠. 당신의 그 더러운 피가 내 간을 지날 때마다 당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복수를 마친 은수는 진성그룹 사옥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비 내리는 터미널에서 떨고 있던 7살 소녀의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세운 여왕이었으니까요. 엄마, 당신은 이제 영원히 내 간에 갇혀 사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테니까. 은수는 혜숙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조각난 종이들이 서울의 화려한 밤하늘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성 가문의 명성은 이제 은수의 손안에서 완전히 재편되었고, 배신한 엄마의 비참한 효도는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증오는 사랑보다 질깁니다. 은수는 이제 혜숙을 일반 병동이 아닌 자신이 설립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병원의 지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혜숙은 그곳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버린 딸의 고통을 영원히 되새겨야 합니다. 민석은 결국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치료 감호소에 수감되었고, 최 회장은 은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은수가 진성그룹을 사회 환원 기업으로 변모시키며 대중의 환호를 받는 반전과 혜숙이 마지막으로 은수에게 미안하다고 적은 쪽지를 은수가 눈앞에서 태워버리는 냉혹한 최종회 사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수는 집무실 책상에 놓인 어린 시절의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은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과거의 자신을 비로소 해방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잔혹한 효도의 끝, 여왕이 된 딸의 마지막 자비. 엄마, 드디어 오늘이네요. 당신이 제게 간을 구걸하며 나타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제 살점을 떼어가면 다시 예전처럼 화려한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보세요. 당신의 그 고귀한 몸은 이제 제가 기부한 장기가 없으면 단 1분도 버티지 못하는 기계 장치에 불과해졌고, 당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그 가문의 이름은 이제 제 발밑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러 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원한 안식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 간을 품은 채 100살까지 이 지옥 같은 생명을 이어가게 해드릴까요? 당신이 저를 버렸던 그 비 오는 터미널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물해 드리는 것, 그것이 딸인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자비랍니다. 진성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회 환원 프로젝트가 발표되던 날, 은수는 회장직 사퇴와 함께 그룹을 공익재단으로 전환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결정은 사실 혜숙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탐욕의 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작업의 종지부였습니다. 혜숙은 이제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도, 아들이 물려받을 기업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은수가 마련해준 지하 병동의 차가운 침대와 자신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은수의 간뿐이었습니다. 은수는 마지막으로 계숙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계숙은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오직 죽음을 갈망하는 간절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애원을 보냈습니다. 제발 죽여줘. 은수는 해숙의 곁에 앉아 정성스럽게 그녀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죽고 싶어요? 하지만 어쩌죠. 제가 기증한 간이 너무 튼튼해서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네요. 당신의 심장이 멈추려 할 때마다 제 세포들이 당신을 다시 깨울 거예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세월을 다 보상받을 때까지 말이죠. 은수는 해숙의 머리맡에 태블릿 PC를 설치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숙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민석이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을 놓고 헛소리를 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해숙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 망쳤어. 그 여자 죽여줘. 민석의 광기 어린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해숙의 혈압 수치는 요동쳤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입 조렸습니다. 엄마, 들려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선택한 그 결과물이 당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원했던 완벽한 가족의 결말이에요. 그때 최 회장의 부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최 회장의 장례식은 은수의 지시로 시장 상인들과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진성 가문의 화려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해숙의 시어머니였던 노 여사는 치매 증상으로 별장에서 은수의 이름만 부르며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숙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해숙은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20년 전의 은수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수는 이제 해숙의 면역 억제제를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이 약 덕분에 이제 고통은 덜 느끼겠지만 생명은 30년은 더 연장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당신의 죄를 곱씹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해숙이 절망에 빠져 혀를 깨물려 하지만 은수가 미리 준비한 구강보호 장치 때문에 그조차 실패하는 처절한 장면과 은수가 해숙의 전 재산을 버려진 아이들의 교육 기금으로 전액 집행하며 대중의 성녀로 등극하는 소름 돋는 피날레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은수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는 대망의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수는 해숙의 병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그녀가 설립한 보육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이제 죽지 못하는 생지옥 속에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영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한 아이의 눈물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물이 된 셈입니다. 은수는 병원을 나와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낡은 건물이 헐리고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7살의 자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수야, 이제 정말 추운 비는 그쳤어. 내 엄마는 이제 내 간 속에 갇혀 영원히 내 고통을 대신 겪을 거야. 그러니까 넌 이제 자유야. 은수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낡은 터미널 티켓 한 장을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티켓이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가방에서 새로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한은수라는 이름 대신 자신이 꿈꿨던 평범하고 따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권력도
재산도 모두 재단에 맡긴 채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않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복수는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린 엄마의 가치관을 비웃으며 보란 듯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있어요, 엄마. 당신이 준 이 간으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게요. 당신은 당신 몸속에 있는 내 장기에게 매일 용서를 빌며 사세요.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의 잔혹한 효도는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도 고귀한 복수로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은수는 이제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진성그룹의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반면 해숙의 병실 창밖에는 매일같이 해숙의 비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해숙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존의 형벌을 받으며 자신이 버린 딸이 세상에 빛이 되는 과정을 끝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은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쿠키 영상과 해숙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날, 은수가 그녀의 무덤에 무연고라는 비석을 세워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은수는 교실 창밖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요. 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손이 많은 것을 이겨내고 이제야 온기를 찾았단다. 은수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살기도 버려진 아이의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한 여성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은수의 간은 이제 해숙에게는 영원한 족쇄가 되었고 은수에게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배신한 엄마를 향한 버려진 딸의 잔혹한 효도. 그 끝은 파멸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의 위대한 독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을 원하는 엄마 버려진 딸의 잔혹한 효도를 마칩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배신당한 영혼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적을 심판하는지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율의 신작 남편과 내연녀가 짜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어 재산을 가로채자 5년 만에 탈출한 내가 그들의 결혼식 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내연녀 앞에 나타나 그 아이 사실 내 남편 아이가 아니야 라고 폭로하며 가문을 파멸시키는 정신병원에서 돌아온 아내 가짜 임신의 함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